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미국 한국의 26% 상호 관세, 막 내린 자유무역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로써 세계 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는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신보호무역의 시대로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 개별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별 관세가 합산됐습니다. 한국에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16%가 더해져서 26% 상호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중국은 34%, 일본은 24%, EU는 20%로 각각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EU는 이에 반발하면서 맞불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관세가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면 25% 관세가 붙게 됩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압박에 우리 증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성하준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관세의 압박이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오늘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데 이제 악재가 나왔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 기준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시그널도 좀 포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자동차 관세가 먼저 선 부과됐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로 이미 관련된 종목들의 하방 압력을 좀 계속 받아왔던 상황이죠. 게다가 특히나 이제 어제 관세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당시에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우려를 좀 안도로 돌려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을 수출을 했을 때 당시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현대차라든가 기아 또는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미 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등의 좀 많은 대응들을 많이 일궈낸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 물론 이전에 관세 부과되기 이전에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하기 위한 이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위치 나쁘지 않은 위치이다. 또 나름대로 또 단기 저점의 조정 신호에 또 놓여 있는 자리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정부와 기업이 또 협동해서 관련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좀 빨리 파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가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또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관세 이슈가 선반영됐다고 봐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시장 전반적인 대응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일단은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다른 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빨리 좀 철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대화를 이어나가자 이런 식의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보복 관세는 하지 않겠다라고 현재 의견을 밝힌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또 있을 정치 변수가 또 일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의 결과를 확인한 뒤에 대한민국의 정치 변수가 해결된 뒤에 그 이후에 관세에 대한 파이법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일단 26%라는 상한선을 정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복 관세를 또 추가로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상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은 물론 관세 부과라는 부담은 있지만 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율 그러니까 면제 정도가 더 좋겠지만 면제라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되 추후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 좀 유연한 대응을 해 나간다라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또 적극적인 매수 자세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앞으로 이어진 협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혹은 보수적으로 관점에 따라서 접근해 보자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다음 타깃은 반도체다. 메모리 사재기의 재고 바닥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한 소식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최대 5%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리 사두자는 심리가 작용하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와 이 인상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제품을 중심으로 앞으로 반도체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 반도체는 앞서 살펴봤던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품목별의 관세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떨어졌는데 상호 관세는 피했지만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의 움직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당장은 좀 다행이다, 좀 약간은 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우리 국가 제외하고 타 국가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품목별 관세 또는 이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어쨌든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아예 면제되거나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하면서 업황이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세에 대한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당장은 긍정적이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에 대한 관세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추후에 있을 반도체법, 그러니까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 협상도 한번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종목의 현재 주가 위치가 나름 또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현재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일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전 정권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언급에 따라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관련주 삼성전자에 관련된 현재 주가의 위치 그리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협상들까지 열어놓고 본다라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의 흐름을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좀 임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엘 울트라의 출시가 또 지연된다라는 소식도 들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을 빼고 놓고 보더라도 이 엔비디아, HBM에 대한 수요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위치도 뭐 적절한 위치이다. 일시적으로 조정받은 위치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두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놓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위치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성하준 매니저님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하준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